자, 이번 비디오에서는 우리가 피처와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를 푸는데 가장 단순한 1차원적인 그 함수로만 모델을 제안을 했습니다. 우리의 가정에 해당되는, 가설에 해당되는 h of x를 x의 1차 함수로만 우리가 세타 0 더하기 세타 1 x1 그리고 세타 2 곱하기 x2 해서, 그러니까 피처의 개수가 n개면 xn이라는 그런 값을 마지막에 곱해서 이런 정도로, 즉 1차 함수죠, 다. 그죠? first order 함수였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? 우리가 집 크기 문제를 다루고 계속 있었는데, 사실 집 크기를 생각하면 집 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 그냥 도입해서 설명을 했지만, 사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집의 크기를 나타낼 때는 집의 그 앞에, 앞면, 보통 프론티지라고 여기서는 보통 표현을 하는데, 이 앞면의 크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그죠? 앞에 크기가 있고, 그리고 옆면의 크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. 이것은 보통 뎁스, 심도, 여기서는 그 길거리에서 안쪽으로 얼마만큼 들어갔느냐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, 우리는 이것을 앞과 옆으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. 자, 그리고 앞을 여기서는 영어로는 frontag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, 이 옆면은 depth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 방법이겠죠. 이와 같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이퍼세시스를 어떻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면, 지금 보다시피 세타 0 더하기 세타 1 곱하기 첫 번째 파라미터 x1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 곱하기 세타 2 해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이 하이퍼세시스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사실은 이것보다는 보통 집의 크기를 얘기할 때 앞면 길이와 옆면 길이를 곱한 이 숫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또 우리가 사실은 실제 넓이로 하는 경우가 더 많긴 많아요. 우리가 몇 평짜리 아파트냐라고 얘기할 때 그게 기냐 아니면 뭐 정사각형이 이런 걸 따지질 않죠. 그 얘기는 뭐냐면, 즉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곱한, 즉 프론티지와 뎁스를 곱한 값이 뭐예요? 사실 이게 바로 면적, 에어리어라는 값인데, 그 에어리어 값을 중요한 특징으로서 사용해서 모델링을 한 것을 앞에서 계속 우리가 사용했었는데, 그 얘기는 뭐냐면, 어떤 특징의 경우에는 그 특징이 주어진 값들의 곱셈으로, 우리가 알다시피 이 면적은 앞과 옆의 곱셈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그 길이의 제곱의 값이 특징을 나타내는데 더 정확한 값으로 사용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. 자,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냐면,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의 형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, 집의 가격이 집의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선형적으로 꼭 변하지는 않아요. 지금 여기 X로 표현된 많은 훈련 자료를 가만히 보면,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제를 단순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직선으로 이것을 근사시켜보자 해서 이러한 직선을 자꾸 구하려고 애를 썼는데, 이 직선과의 오차는 항상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좀 더 하이퍼세시스 함수가 이 데이터의 형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고차원 폴리노미얼 함수를 쓰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그 x제곱 형태, 지금 제가 그 크기를 대충 그냥 임의로 해서 한번 그려볼게요. 근데 x제곱의 형태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타 0 플러스 세타 1 x 더하기 세타 2 x제곱, 이렇게 되면은 항상 이런 컨벡스 형태를 따지거든요. 근데 집 가격이 사이즈가 커지는데 오히려 값이 집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말이 안 되죠. 그러니까 이 함수도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만약에 좀 더 바람직한 경우라면은 한 3승 정도, 세타 0 더하기 세타 1x 더하기 세타 2x 제곱 더하기 세타 3x의 3승, 그러면은 3차 함수는 오른쪽으로 가다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. 즉 이와 같은 3차 함수가
더 적당한 그 모델을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자, 그렇게 되려면 그 값이 어떻게 주어져야 될까요? 우리한테 주어진 값은 사이즈라는 특징 하나인데 이 사이즈라는 특징 하나로 이런 다차원 함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즈의 제곱의 파라메타 값, 사이즈의 큐브, 3제곱의 파라메타 값을 구하는, 그것을 다 더하는 방식의 함수를 우리가 구성하면 그것이 또 가능해집니다. 즉 x1을 그냥 사이즈로 놓고요, x2는 그 사이즈의 제곱, x3는 사이즈의 3승으로 우리가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.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. 지금 보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다시피 사이즈는 작게는, 아주 작게는 1부터 1은 없지만 한 1000 정도의 값을 갖는다. 면적이니까요. 1000 스퀘어 피트라고 생각합시다. 그러면은 사이즈의 제곱은 얼마만큼 큰 값을 가질 수 있냐면 이것의 제곱값이 가장 큰 값이니까요. 1부터 100만, 그죠? 그리고 사이즈의 3승은 1부터 10의 한 9승, 9제곱승까지. 즉 스케일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폴리노미얼 리그레이션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피팅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또 피처 스케일링입니다. 피처 스케일링을 통해서 모든 피처들이 같은 크기 변화 구역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케일링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적절한 피처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. 사실은 아까는 우리가 다양한 그 제곱 그리고 세제곱을 사용을 했지만 그것이 딱 적당하다고 볼 수도 없고요. 보통 이런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 주어진 데이터가 앞에서는 점점 빨리 커지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커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그러한 그 양상의 특별한 함수가 있으면 좋겠죠. 사실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. 사실은 그런 함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퀘어 루트 함수예요. 스퀘어 루트 함수를 모든 x 값에 스퀘어 루트 값을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1의 스퀘어 루트는 1이고 4의 스퀘어 루트는 2고요. 그죠? 그리고 어떻게 되죠? 9의 스퀘어 루트는 3이죠. 즉 증가가 그 수직축이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할 때 이것은 좀 오른쪽으로 빨리 증가를 하잖아요. 그죠? 그게 뭐예요? 점점 이와 같은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완만한 경사를 갖는 그런 함수를 갖게 됩니다. 그래서 아마도 폴리노미얼 함수로 우리가 피팅하고 싶을 땐 그 여러 가지 함수를 우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냥 단순히 제곱만 시킬 게 아니라 그것에 여기에 해당되는 스퀘어 루트가, 이것도 결국에는 그 사이즈에, 엄격히 말하면 사이즈의 2분의 1승이죠. 그죠? 스퀘어 루트는. 그러니까 그 지수 부분의 값을 변화시켜 가면서 새로운 파라메타를 우리가 특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좋은 피팅 함수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